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우리가 그 기본 이론반으로 해서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2단계입니다. 타이틀은 이제 심화 이론반입니다. 심화 개념 정리반이고, 4주 이렇게 합니다. 회계학도 4주 나중에 할 거고, 그리고 4주 동안 지금 2단계죠. 제가 이번에는 무역학을 먼저 하도록 배치를 시켰습니다. 상업경제를 원래 제일 먼저 했는데, 상업경제, 그 다음에 경영학, 이런 순으로 나갈 겁니다. 경영 밑에 이제 마케팅이 또 부분이 속해 있고, 별도로 프린터가 나갈 거고, 이렇게 4개로, 4파트로 나눠지고, 4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무역학이 좀 양이 많습니다. 제가 좀 1단계에 비해서 또 양도 많이 늘렸고 해서 여하튼 4주 안에 끝내고 4주 또 해서 회계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때는 원가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원가도 플러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8주 과정입니다. 자, 요 단계 끝나면 이제 3단계 때 기출문제 풀이반 할 겁니다. 그럼 역대 모든 기출문제 다 풀고 해설하고 이론 정리하고 플러스 알파하고 그렇게 해서 3단계 때 되겠죠. 지금 이제 4, 5월 하겠습니다. 4, 5월 6, 7월에 이제 3단계 기출문제 풀이반 갈 것이고 요거 이후에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6주 했고 작년에 그거 끝나면 전체 합프로 해서 6주 하고 그렇게 최종 정리하면서 이론하고 문제하고 항상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론만 해서 문제를 접근하기도 사실은 좀 힘들고 문제만 풀면 이론이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프린트 1단계도 마찬가지고 2단계도 마찬가지고 이론하고 문제를 동시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이제 만드는 작업을 계속 갔습니다. 자, 시간이 우리가 좀 많이 늘렸습니다. 제가 4시까지 했는데 6시까지로 2시간 늘렸습니다. 계속 이제 그 연장 강의가 되고 보충 강의를 하게 되고 하니까 저도 좀 힘들고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힘들고 해서 아예 시간을 늘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보충이 될지. 여하튼 진행해 보죠. 자, 무역학부터 하는데 동영상 들으시는 선생님 중에 처음 이제 저를 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강생들 중에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상업 임용에 도전하시는 분은 기초적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임용 시험이 어떻게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고 출제 범위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 내용이 파트별로 분류가 되고 그런 걸 정리한 게 그 수험 가이드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 이제 출력해 오신 분도 계시고 요거를 이제 쫙 다 볼 시간은 없고 동영상 보면 그 사이트에 수험 가이드 여기 1시간 한 40분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그 동영상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처음 상업 저하고 같이 시작하시는 쌤들은 무조건 이거를 보기 바랍니다. 임용시험 가이드 인터넷 방문각 인터넷 사이트에 제 쪽으로 들어가면 그 위에 요 프린트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동영상도 맛보기 강의가 있으니까 꼭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대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선이라든지 출제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원칙 범위 뭐 이런 거 그리고 시간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과목별 목차라든지 기출문제 분석한 그 틀이 저 양식들이 다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차차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공부 방법론이라든지 좋은 얘기들은 또 추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 무역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학이 총 80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때는 47? 50페이지가 안 됐는데 지금 80페이지로 좀 양이 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고 또 추가된 내용이 있고 똑같은 내용에 또 플러스해서 문제를 넣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단계 들으신 분이 2단계 계속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1단계 한 것은 그냥 날려버리고 계속 그 최근 거 2단계 3단계 이렇게 최신 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 없던 내용이 2단계 때 플러스 되고 1, 2단계에 없던 내용이 3단계에 플러스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하시고 자꾸 양을 좀 줄이기를 바랍니다. 됐고 무역학 들어가죠. 자, 무역학은 이제 선생님들 전화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문의가 오시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영어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선생님 뭐 기간제도 하시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 해서 용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작년이었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 100% 자기 걸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EBS 제가 언제부터 강의했냐면 2014년부터 박물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15, 16, 17, 18 지금 18년도지. 작년 연말 작년에 이제 마지막에 기출문제 하프 이렇게 따라오신 분들이 합격을 좀 많이 하셨고 그 전에도 계속 합격생이 나왔고 계속 제가 이때부터 EBS 교재가 있어요. 상업경제하고 회계학하고 EBS 교재 그 다음 교과서가 제가 각 상업경제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통 물류 하여튼 교과서도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 다음에 뭐 유통관리사 경영학 쪽 마케팅 경영학 원론 책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정순진 거 올해 또 하나를 샀는데 그리고 각종 공무원 그 기출문제집 같은 것들 회계학 뭐 경제학 경영학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역대 이제 기출문제 제가 다 분석했고 해석이 다 가능하고 거기 관련된 플러스 알파 문제까지 더 덧붙일 거고 무역 그 영어 있죠. 무역 영어 책도 2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책. 그 다음에 무역관리사, 국제관리사, 무역관리사 그 책도 하나 예전에 그 아는 분이 줘가지고 그 책도 계속 보고 있고 여하튼 제가 정리하는 내용 정도 거기에서 크게 시험이 범위가 벗어나지 않으니까 제 프린트물에 있는 거 제가 설명하는 것만 100% 들으셔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하십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셨고 자,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자, 들어갑니다. 1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전체적인 그 제가 목차를 아까 적어놨습니다. 이거 간단히 보시죠. 자, 무역 일반 쪽부터 해서 무역 가격 조건까지 그렇게 2단계 때 진행이 될 겁니다. 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목차가 있죠. 자, 무역 일반 쪽에서 무역의 의미, 기능이라든지 종류, 그 다음에 탄생하게 된 무역이 왜 발생하느냐의 이론적 배경 두 사람 있죠. 이렇게 공부할 것이고 덧붙여서 환율, 국제수지, 무역의존도, 기타 등등 이렇게 할 겁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상업경제, 우리가 상업경제하고 무역하고 이렇게 공통되는 그런 파트가 많습니다. 상업경제 파트에서도 무역 관련 무역과 국제수지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과목을 4과목을 다 담당하잖아요. 상경 파트를 제가 크게 4개로 나누잖아요. 상경, 경영, 무역, 회계 이렇게 4개로 나누잖아요. 나머지 이제 컴퓨터는 다른 교수님이 하실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목차 1번에 좀 많이 걸립니다. 상업경제하고 중복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전체 정리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무역 클레임 최근 시험 18학년도에도 나왔었고 자 그리고 무역계약 체결 쪽으로 가서 형태 조건이라든지 품질 조건 법적인 성격 청약 승낙 신용조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서류 작성 목적 그 다음에 매도 확약서 그 다음에 매입 계약서 선화증거 상업정착 음성 서류 등등 무역 서류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신용장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역 서류에 따라서 신용장을 이제 폭발시키고 의미라든지 여기에 이제 대금 결제 과정이 주요합니다. 신용장에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추신 결제 방식하고 비교합니다. 결제 과정.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커텀즈고, 인커텀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11개 조건이고, 제가 찍어주는 것들하고 정리한 내용들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영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보시죠. 자, 여하튼 다른 과목이라든지 모든 어떤 공부를 할 때 그 목차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그걸 모르지. 처음 낯선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 낯선 80페이지까지 있는데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살짝 보고 목차별로 해서 큰 뼈대를 잡고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들어야 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게 모든 게 과목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페이지 봅시다. 무역학 목차 기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02학년도부터 최근 2018학년도 시험, 우리가 대비하는 건 2019학년도 시험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가로로 이제 목차가 구성됩니다. 방금 했듯이 일반부터 클레임, 계약 체결, 서류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고, 멀리서 쫙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애울 필요는 없죠, 지금. 자, 멀리서 보면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14학년도부터 새로운 축제 경향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거든요. 무역 서류 파트하고 어디가 보이죠? 대금 결제, 또 대금 결제보다도 가격 조건, 인커텀즈. 그런 식으로 두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계약 체결하고 또 가격 조건하고 같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클레임은 역대 나온 적이 2007학년도에 한번 나왔는데 2018학년도 가장 최근에 나왔었다. 뉴욕 협약 물어보는 거. 우리는 하프 모의고사 때 대비를 다 했었고. 자, 그래서 서류 쪽을 보다 보면 결제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조건 있죠. 대금 결제 조건하고 가격 조건을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서류가 목차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느낌이 좀 올 겁니다. 자, 봅시다. 2페이지. 자, 기출 분석입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누는 거 알죠? 1교시는 교육학 치고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 다 60분, 90분, 90분 그렇게 돼 있고 총 몇 문항입니까? 23문항입니다. 1교시에 큰 문제 한 문항, 거기에 소문항이 한 4개, 5개 교육학 달릴 거고 2교시, 3교시 이제 제가 하는 과목들 있죠. 컴퓨터 일반 빼고 교육 과정론도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합니다. 하프 때도 문제를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2교시, 3교시가 22문항입니다. 2교시가 몇 문항입니까? 14문항이고 3교시가 8문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가 다 22문항, 1교시에 1문항 해서 23문항이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다. 자, 밑에 최근에 18학년도 1차 출제 분석입니다. 무역만 지금 보십시오. 굵은 테두리로 된 거. 자, 2교시 때 1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교시 때 2문항이 나왔고 2교시에 4점, 3교시에 9점 해서 총 13점. 자, 18학년도에 13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3. 그리고 뒤에 넘겨보죠. 3페이지에 2017학년도에는 12점. 목차에서도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4페이지는 어떻습니까? 8점. 16학년도 5페이지. 자, 9점 나왔네요. 이렇게. 그래서 14학년도도 9점 나왔고 9, 9, 8, 12, 1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역학이 제가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흐름을 보니까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16.25%였습니다. 18학년도 때. 근데 17학년도 어떻습니까? 15%. 점수가 높아졌으니 당연히 2교시, 3교시 80점에 100점이니까. 자, 무역학이 조금 중요성이 많아지는 것 같다. 비중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가볍게 보시면 되고 전체 과목이 어떻게 제가 분류되어 있는지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테니까 문항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1단계까지 하셨던 분도 있고 2단계 처음 하시던 분이든지 저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제약 조건입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똑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자, 그런데 각자의 능력 차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시험이 어떻습니까? 수험 가이드에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60점입니다.
제일 높은 지역이 69점이었는지 아마 그렇습니다. 1차 커트라인이. 근데 우리는 그 1단계 때도 쌤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75점이 목표입니다. 75점. 작년에 그 하프까지 모의고사 계속 따라오신 분도 74.6? 75점. 경기, 인천 경기, 또 경기. 여하튼 이래. 그래서 요 분들이 이제 제한테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 남자분이고 여기 여자분 남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경기였지 여기가 인천이었나? 인천, 경기. 커트라인보다 엄청 많이 10점 이상씩을 다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목표를 정하십시오. 1차를 열심히 하면 당연히 2차를 붙습니다. 1차 공부할 때 자기 걸로 만들고 말로서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스터디를 하시든지 혼자 하시든지 항상 말로 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차피 목표가 선생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 교단에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버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학에서도 논술 시험이 있는 거 아니야. 맞죠? 우리 3교시에도 논술이 있죠. 10점짜리. 그러니까 공부할 때 쓰는 것도 연습을 하시고 항상 말을 하십시오. 대화 상대가 있어서 스터디 상대가 있으면 묻고 질문하기. 면접 마치 보듯이. 우리가 2차 면접 볼 때 당신 취미는 뭐야? 감명 깊게 봤던 영화는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1차에 있던 이론을 물어보잖아. 맞지? 사피에 대해서, 촉진의 믹스에 대해서 판서하고 수업 실현하라. 또 이번에 뭐가 나왔지? 국제수지에 대해서 수업 실현하고 설명해라.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면접관 앞에 앉아서도 교육, 행정, 교육제도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시도교육청의 행정 관련해서. 맞죠? 그럼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도 거울 보고 항상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제 교재가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 눈에 다 발라놔야 돼. 뼈대가 다. 그래서 목차에 따른 뼈대가 잘 갖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반복을 많이 해야 되고 무한 반복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또 눈에 바르고 시각화를 하시고 색칠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구별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들 그리고 머릿속에 끄집어낼 수 있는 인출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떠한 자기만의 경험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이론을 떠올리기 위한 중간에 어떤 그 단서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잘 평소에 많이 생각해서 탁 시험장에서 자동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 시험장에서 이게 뭐였지? 이론이 어떻게 되지? 논리가 어떻게 되지? 이거 안 돼.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까지 끝난 상태에서 계속 반복 기계적으로 해서 시험장 들어가는 날까지 쫙 훑어야 돼. 아침에 눈에 쫙 바르고 앉아가지고 치는 겁니다. 종 치는 순간까지 한 자라도 적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자,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 되고 제가 또 간간히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각 과목별로 목표 타켓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맨문항이 나왔다는 거는 18학년도에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2페이지 보세요. 18학년도에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총 5문항이 나왔고 16점이었어. 20%였고 교과과 육학은 5문항이 나왔고 24점이었고 80점 만점에 30%. 그래서 맨문항이 나왔다. 배점이 얼마다, 퍼센트가 얼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18, 17 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5점 이상을 여기를 딱 기준을 잡아. 목표를. 다 할 수 있어. 이분들도 했고 다른 분들도 다 합격했어. 뭐 이거보다 조금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된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높으면 좋겠지. 자, 요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가 항상 제가 나중에는 그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회계학이 약하다, 나는. 그런데 회계학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면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잖아. 맞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이 여러 가지고 교육학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해.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 목표 점수 75점에 맞춰서 교육학이 맨문항이 나오면 몇 점을 이상 내가 받고 회계학은 몇 점 이상 받고 상업경제는 몇 점 이상 받고 무역학은 몇 점 이상 받겠다. 그게 딱딱딱 몇 점, X점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어야 돼. 사전에.
그래서 요게 합계가 다 되면 75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공부 시간을 할애하고 배분을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걸 보지 않게 된다는 거지. 알겠죠?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은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도 안 좋고 너무 작게 해도 안 좋지. 적당히 그 범위는, 양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커버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됐고. 자, 5페이지까지 그렇게 경향 분석했습니다. 자, 8페이지. 아니구나. 8페이지. 6페이지. 자, 수험 가이드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총론이 있고, 교육 과정에 총론이 있고, 뭐 있죠? 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지? 별책 25.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그래서, 교과 쪽에 총론하고 우리 교과,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저렇게 파트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론이 별책 1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문 2죠, 과목이. 그래서 별책 25가 되어 있다. 거기에 있는, 책을 안 들고 왔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지금 미리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별책 25를, 각 과목 이름이라든지 내용 영역하고, 내용 영역 요소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총론 파트, 또, 1교시 교육학 이론, 그런 식으로 다 연결시켜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25도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는 예제 같은 거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6페이지. 자, 2015년 9월 23일에 발표됐다. 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공구 개정 교육과정하고 그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최근 거. 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결국 그것이 2015-745입니다. 별책 25. 거기에 이제 우리 상업 파트입니다. 수입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그게 이제 여기 테마입니다. 그 밑에 그 표입니다. 그래서 구분, 기존학과,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인력, 양성, 유형, 진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식으로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기존 학과 과목명, 그 다음에 기초 과목이냐 실무 과목이냐, 인력 양성 유형을 어떻느냐, 그리고 경영금융 교과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게 교육 과정 속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어떻고. 그래서 요 박스가 타이틀이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외울 수 있느냔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하프 때나 과목별 할 때. 그래서 문제 속으로 해서 다 파고들고, 평소에는 눈에 자꾸 바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데 딱 들고 다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합시다. 지금 이제 무역 쪽이잖아요, 우리가. 이 페이지, 우리 80페이지 오늘 프린트는 무역이니까, 무역은 기존 그 굵은 박스에 놨죠. 유통과고, 과목이 국제상무하고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실무 과목 쪽에 수출입 관리. 제가 음영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무역하고 관련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그 74호, 이 다음에 2015 74호 다음에 2015 80호, 그리고 108호까지 있었나? 그래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출제 범위 내잖아요. 본 공고 내잖아요. 그때 이제 출제 범위 교육과정 나올 때 그 745에서 이후에 나온 게 있어요. 108호까지였는지 그래. 80하고 108호인지. 총론은 108이고 교과는 80이었나 그래.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기본은 2015-74가 기본이고 그 부칙 개정, 총론의 부칙 있죠. 뭐 몇 년도부터는 몇 학년부터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살짝 바뀐 거야. 그러니까 기본은 2015-745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별책 25로 돼 있다. 별책 뭐 1은 별책 1은 총론이고, 별책 10몇 번은 뭐 수학이고, 영어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상업 쪽은 별책 25다. 됐고, 과목명을 외우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전문 공통과목이고, 기초과목이 14개, 16개, 실무과목이 26개. 그래서 총 43과목입니다. 43입니다. 43.
총 43과목. 그 과목명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음영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무역하고 관련된 과목이다. 기초 과목에 국제상무, 비즈니스 영어, 그리고 실무 과목에 수출입 관리. 자, 그런 걸 제가 이제 음영 표시를 해드렸고, 자, 7페이지. 자, 그래서 별책 25에 별책 25, 그러니까 2015-745, 15 개정교육과정. 거기에 나와 있던 국제상무하고 비즈니스 영어, 그 과목에 대해서 목차는 똑같습니다. 이제 성격 및 목표, 내용 나오고, 그 다음 단계 이제 나오는데, 그걸 간략하게 제가 적어 놨습니다. 찾아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기에 사이트 다 있잖아요. 뭐, 방문각 사이트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어. 자, 그러니까, 그걸 꼭, 제본을 하시든지,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꼭 익숙하게 하십시오. 작년에 합격하신 분 보니까, 여자분 보니까, 총론하고, 별책은 그때 이제 스터디를 만들어서 막 연습하고 아침에 와서 미리 와서 시험 치고 했거든요. 빈칸 메우기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총론을 보니까 총론도 페이지가 많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총론 쪽에. 그래서 그분은 2교시 교육 과정을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75점이 나왔는데 색칠돼 있고 동그라미 돼 있고 자기 이렇게 A4지 눕혀가지고 가로로 해서 색칠돼 있고 뭐 하여튼 빨간 줄 옆에 뭐 이렇게 별 적어놓고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교시, 3교시, 2교시, 3교시 교육과정, 특히 3교시 교육과정 다 맞았지. 그러니까 75점이 나왔지. 자, 총론하고 교과하고 별책 1, 별책 25 그걸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강조하는지는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국제상무 성격 보세요. 자, 국제상무는 NCS 실무 과목인 수출입관리 선수 과목이다. 자, 국제상무가 무역하고 관련돼서 국제상무 비즈니스 영어, 그 다음에 아까 실무 과목에 수출입관리를 했잖아요. 근데 수출입관리의 선수 과목이 국제상무라고 딱 나와 있네요. 자,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목표 좋은 말이 있을 것이고 비즈니스 영어도 성격 쪽에 또 목표 쪽에 좋은 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로 올려놓고 무슨 과목이냐 했을 때 과목명을 적으라고 합니다. 역대 기출문제에서. 자, NCS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실 테니까 NCS 그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도 살짝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죠?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 단어 잘 외워주시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기출문제에서 나왔습니다. 3교시에서. 논술 10점짜리로. 그래서 뭐였죠? 그 법에 따른 기준법, 자격기본법 2조에 따른 NCS의 정의를 적어라. 그렇죠? 지식 기반 교육. 뭐 그런 말도 많이 쓰죠. 창의적인 무슨 인간상. 교육할 때 좀 들으셨나요? 자, NCS, 한글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그래서 우리가 경영할 때도 Core Competence 이런 말 한다고. CE로 하든 CY로 하든 명사인지 모르겠는데 핵심 역량 이런 말 많이 했죠. 역량, 컴피턴스. 자, 그런 거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무 능력이라고 번역하기를 영어를 이제 번역할 때 능력, 역량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고. 그래서 NCS라 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국가에서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가했다 무엇을 지식기술 소양 등을 그런 내용을 왜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FN 교본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NCS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과목명이 우리 별책 25에 43개 과목 이렇게 나눠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NCS 그거 인터넷 쳐서 홈페이지 그 개요라든지 그런 거 간략하게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그거 살짝 뭐 음미만 하시면 되겠죠. 그걸 뭐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을 거고 나중에 총론하고 올해 제 도전하는 목표가 1단계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총론하고 교육 과정이거든요. 근데 교육 과정은 하프 때 몇 년 동안 이제 문제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논술 10점짜리라든지 교육학하고 연결되는 걸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못 했다고요. 그렇죠? 교육학을 제가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데 언젠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별책 1하고 별책 25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 쪽에 보면 두 번째 목차입니다. 내용 쪽에 보면 내용 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이런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그래서 무역의 개념, 전자무역, 무역계약과 거래조건, 수출입 실무, 무역분쟁 이런 식으로 목차가 정해져 있고 내용 영역이 나눠져 있고 내용 영역 요소에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의, 절차, 법규 이런 식으로 해서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체계의 목차 같은 느낌이 갑니다. 그런데 실무 과목들 있죠. 실무 과목 우리가 몇 과목이었죠 아까? 실무 과목이 26과목. 실무 과목에 여기 박스 있죠. 내용 영역하고 내용 영역 요소. 그거는 이제 책의 목차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난다고요. 그리고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실무 과목하고 기초 과목 구별하기는 쉽다. 자,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뭐 협상이라든지 크레임, 무역 실습, 신용장, 운송 서류, 그러니까 여기 내용 책에 여기 박스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범위가 됩니다. 테마가.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앞서서 아니면 거기에 또 뒤따라서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갈로 비워놓고 적으라 합니다. 그래서 내용 영역에 갈로 비워놨을 때 오른쪽에 내용 영역 요소를 유추해서 영역 갈로 안에 그게 뭔지 그렇게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힌트들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목차니까 비슷한데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맞춰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상시에 꾸준히 봐야 된다. 그게 결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추론이 가능한 것도 있고 전혀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모의고사 할 때 많이 만들어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8페이지. 자, 이번에는 그 15 개정 교육 과정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공구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얘는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타이틀이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 과정 2011-361호 해서 별책 23호입니다. 얘는 별책 23. 제가 자꾸 호를 뒤에 붙이네. 별책 23. 몇 년 동안 계속 호를 뒤에 붙여서. 자, 기출문제에서는 별책 몇 호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제 프린트문은 제가 적지만 기출문제는 몇 23, 별책 25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15 개정 교육 과정, 공구 개정 교육 과정, 고시 몇 호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15로 바뀌었으니까 15 개정 교육 과정 2015, 745, 745 위주로 봐야 될 것이고 공구 개정 교육 과정은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초수라면 안 봅니다. 저 같으면 안 보는데 제가 모의고사라든지 문제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 정도만 커버하면 되고 그런데 작년에 다행히 그 3교시에 1번 타자 3교시 1번 문제 교육학 쪽에서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 있는 별책 23호에 있는 교육 학습 방법인가? 뭐 그걸 적게끔 하는 게 있었어. 그런데 요분 여자분은 맞추셨는데 남자분은 틀리셨을 거야. 자, 근데 올해 시험은 그러니까 19학년도 시험에서는 공구를 물어볼 것이냐 안 물어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주는 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구 개정 교육 과정에서 별책 23호는 30번 타자까지 있었고 지금 무역하고 관련된 것은 상업경제라든지 상업경제는 기본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공통분모 무역이 파고든다니 했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15하고 별책 25하고 똑같게 비즈니스 영어하고 국제상무 이렇게 과목명이 있습니다. 과목명이 공구하고 15하고 똑같이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에 저거는 없죠. 수출입 관리 이런 건 있나요? 없어. 수출입 관리 실무 이런 건 없죠. 수출입 관리라는 과목명은 없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영어, 국제상무 그렇습니다. 자, 7페이지, 8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짝수 홀수가 되어 있구나. 자, 국제상무 보세요. 자, 공구하고 15하고 비슷합니다. 느낌이 오나요? 비슷하죠? 다루는 내용들이 비슷하단 말이야. 비즈니스 영어도 보세요. 박스에 영역하고 내용 요소. 공구하고 15하고 비슷하다고 사실은. 자, 제가 볼 땐 공구가 더 알찬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7페이지에 비즈니스 영어 쪽에 그 영역하고 내용 요소 있죠? 박스. 거기에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바꿔야겠네. 그게 또 공구하고 박스 그 틀이 바뀌었어. 옆에 있는 국제상무처럼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글자를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거 복사하면서 그걸 체크를 못했네요. 자, 됐고 9페이지.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예제를 제가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냈습니다. 뭐 하프에도 내고 과목별도 내고 많이 냈습니다. 이거 보신 분도 있겠네요. 자, 봅시다. 수정을 했는데 예제 1번 봅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경영금융 전문 교과 교육과정 교육보고시 제201574호. 자, 별책 메토 이런 말 없었습니다. 과목 중 특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기역의 과목명과 해당 과목에 속하는 기준 학과를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아까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가 뭔지 봤었죠? 봤죠? 예, 그게 눈에 다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바탕으로 쓰고 갈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 영역 요소 쪽에 이제 디귿을 들어갈 단어를 쓰라.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성격 읽어봅시다. 무역에서 한약 가능한 각종 양식의 이해 및 실제 작성 통해 실무 능력 배양하여 국제적인 비즈니스 감각을 익히고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는 과목이다. 무역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떠올려야 됩니다. 별책 25에서 무역하고 관련돼 있던 과목이 몇 가지였지? 3가지 정도였구나. 상업경제 치면 4가지구나. 그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리고 무역, 비즈니스 이렇게 단어가 눈에 탁 띄어야 된다고. 그럼 비즈니스 영어 떠올라야겠지? 시험장에서. 내용 책에 보면 거래관계 수립에서 고객 찾기 사업 제안서 신용조회 여러 가지 있는 걸 제가 발췌만 한 겁니다. 니은 쪽에서는 청약, 승낙, 계약, 주문, 품질 조건. 니은에 들어갈 단어가 뭡니까? 협상입니다. 네고시에이션, 협상. 그러니까 오른쪽에 내용 영역 요소를 보고 왼쪽 거를 유추할 수 있겠냔 말이야. 협상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오죠. 협상, 청약, 승낙하고 계약, 주문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다이렉트로 탁 떠오르진 않을 거란 말이야. 오른쪽 걸 보고 왼쪽 게 협상이라는 단어, 어휘가 유추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늘 가까이 두고 꾸준히 봐야 된다. 클레임 내용 나오고 영역별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니은 디귿이 위에 거하고 동일합니다. 니은은 협상이고 상품 매입에 필요한 정보, 상품 목록, 가격표 뭐 이런 것들 작성할 수 있다. 영역별 성취 기준이 또 이제 그 목차에 나오거든요. 각 과목별 목차에. 그다음에 영역별 성취의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가 쪽에 나옵니다. 자, 니은 쪽이다. 그게 뭐다? 니은 협상이다. 디귿은 아까 거래조였다. 상품 매입에 필요한 정보, 상품 목록, 가격표, 견품, 견적서, 수량, 보험, 결제 조건.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여기는 거래조회입니다. 아까 내용 영역 요소에서도 청약, 승낙 위에 들어갈 단어 거래조회, 트레이드 인콰이어리. 신용조회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크레딧 인콰이어리라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회는 인콰이어리 이렇게 합니다. 거래조회. 이것도 한 단어 암기를 해 주십시오. 거래조회, 트레이드 인콰이어리 이렇게 쌍으로 하나를 다 암기를 해 보십시오. 자, 나중에 별책 25, 71페이지부터 참조해서 찾아보시고 꼭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에 제가 페이지 적어놨고. 자, 그 과목명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 발췌만 해서 제가 해놨고 아까 박스 굵은 테두리 쳤던 그겁니다. 자, 과는 무슨 과입니까? 기준 학과도 제가 물어봤죠. 유통과 이렇게 적어야겠죠. 자, 그리고 각 과목 목차 똑같습니다. 성격, 목표 1번, 2번 타자가 내용입니다. 그게 가의 내용 체계에서 박스가 나옵니다. 내용 영역 요소.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한 게 나의 영역별 성취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가 교수학습. 거기서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 네 번째가 평가입니다. 자, 평가의 주안점, 영역별 성취 수준. 그러면 문제 제시된 영역별 성취 수준 있죠? 성격 목표 내용 체계 그 제일 밑에 영역별 성취 수준. 이거는 평가 쪽에 있는 거란 목차란 말이야. 거기에서 제가 발췌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각 과목별 목차, 공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말이 다른데, 교수 학습 방법 이랬다고, 공부했다는. 평가는 뭐라 했지?
평가는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목차가 별책 25가 똑같습니다. 각 과목별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 박스입니다. 내용 쪽에 두 번째 목차 내용 쪽에 내용 체계, 내용 영역,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해서 박스 그려진 거. 그게 제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10페이지. 자, 간략하게 봤고 별책 25 계속 강조합니다. 맞춰야 된다고. 주는 문제를 못 맞추면 안 돼. 과목명을 적는데 단어 하나가 틀려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감점 당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놓치면 안 돼. 남들 모르는 거는 내가 맞추면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더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훌륭한 거지만 남들 다 맞추는데 내가 실수해서 틀렸다. 아니면 남들 다 맞추는데 내가 몰라서 틀렸다.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주는 문제를 맞춰야 돼.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 맞추라고 주는 문제. 자, 그래서 별책 25를 이제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보는데 스스로도 많이 봐야겠죠. 자, 10페이지. 자, 무역 일반입니다. 자, 10페이지부터는 이제 무역의 전반적인 거 나눕니다. 자, 어떻게 나눠주냐 하면, 제가 이제 그냥 목차를 일반이라 했고, 여기에 의미, 기능, 무역 종류, 그 다음 이론적 배경, 요게 지금 제가 요번에 좀 강조하는 겁니다. 제 스스로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를, 기출문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종 시험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좀 중점을 뒀고 새롭게 추가했고 환율과 국제수지 뭐 이런 테마들 다 무역 일반 쪽에서 다뤘습니다. 자,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무역의 의미입니다. 의미를 이걸 뭐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그림을 보십시오. 협의의 무역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그 유형의 상품만을 거래하는 게 우리가 가장 그 범위를 축소한 협의의 무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식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기술, 서비스, 자본거래까지 다 합해지면 그 전체를 강의의 무역으로 본다. 그래서 강의의 무역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 간에 행해지는 상품, 이거는 이제 협의의 무역이겠죠. 거기에서 기술 거래 또는 및 서비스 거래, 자본 거래 등 합해져서 국제적 이동을 의미하며 외국 무역 또는 국제 무역으로 불린다. 그게 이제 강의의 무역이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다 합쳐진 거. 협의의 무역, 유형의 상품 거래와 기술 거래와 서비스 거래와 자본 거래. 그런 게 다 합해진 게 강의의 무역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상품하고 서비스, 용역하고 자본, 생산 요소의 이동까지 다 합해진 게 큰 협의의 무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역의 기능, 혹은 영향이라든지 효과입니다. 좋은 말들입니다. 책들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들, 그런 얘기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각종 참고 서적들을 다 뒤져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무역의 기능 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는 자연적, 사회적, 기술적 조건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는 비용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겠죠. 부존 자원도 다를 수 있고, 문화 사회적으로 다 다를 수도 있고, 기술도 차이가 있고. 따라서 국가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물품을 특화 생산, 여기서 이제 특화 생산이라는 단어 잘 체크를 하십시오. 특화 생산, 수출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국가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를 국제 분업이란다. 국제 분업의 논리에 따라서 무역이 이제 발생하는 이론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특화 생산, 국제 분업, 생산비가 다른 나라보다 적게 드는데 중점을 두어서 생산을 하고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은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국제 분업. 특화 생산 연계시켜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자, 무역의 이를 통해 국가 간 제하나 서비스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국제 무역의 계기가 된다. 자, 무역이 활발해진다. 각국의 산업 생산량이 증대된다. 국민경제 발달한다. 자, 어느 정도 상식 선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거창하게 공부를 안 해도 상식 선상에서는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역의 기능에서 동그라미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부분 문제로 무역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면 그 동그라미 6개 중에 3개, 4개 정도를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역의 정의에서, 의미에서, 뜻에서 봤듯이 국제 분업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서 국제적 분업을 촉진한다. 그게 무역의 기능이다. 그렇게 보시고,
또 그 밑에 생산 소비의 국제적 분리를 조성한다. 뭐 당연한 말인데 말을 좀 어렵게 해놨죠. 생산하는 나라, 소비하는 나라 다 다르다. 각각 다르다. 또 국가 간의 상품 및 문화적 교류가 가능하다. 교류라는 거 아닙니까? 교류. 그러니까 국제적 이동이라는 그 정의에서도 나오죠. 교류.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기여.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의 기여. 근데 사실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성장하겠어? 자, 그런데 무역의 기능을 책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는 정리를 합시다. 자, 무역의 기능 중에 영향,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자, 그리고 성장, 발전, 수출이 늘어난다. 고용이 촉진될 것이다. 국제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등등 다 늘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좋은 얘기들입니다. 밑에 수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출제자가 수출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수입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그랬을 때,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계속 근데 뭐 이해하기 힘들진 않습니다. 줄 친 거 있죠? 그거 위주로 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암기를 하십시오. 자, 수출이 합니다. 수출이 많아졌다. 수입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수출 품목의 생산이 증대되는 거 당연하겠죠? 수출이 많아졌다. 수출 품목의 생산이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당연히 증가돼야 될 것이고, 고용이 증가되면 근로자는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회사도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국가 자체도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할 것이고, 외화를 획득하면 외화, 달러의 공급이 늘기 때문에 국제 수지가 개선될 것이다. 흑자가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업 경제 뭐 1단계든 본인이 공부하셨든 배웠던 거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납득 못할 정도로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쓰라고 하니까 이제 서술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자기가 연상을 하든 시각화를 하든 단어들을 연결시키든 그림을 그려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출이 증가하면 어떤 그 스토리가 흘러가는지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자, 그런 연습들을 본인만의 공부 방법들은 다 각자 다 다르니까 제가 하는 걸 말이 잘 안 나온다. 강조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수출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입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어떤 플러스 요인입니다. 자, 수입이 국민 경제에서 소비 생활이 개선된다. 좋은 상품, 품질 좋은 것들, 좋은 기술들이 들어올 테니까. 그리고 어떤 원자재 같은 경우라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부존 자원이 없는 다른 나라에 있는 자원들 통해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 또 해외 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신기술이니까 수입하겠지 당연히. 또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신기술을 도입하면 국내에서도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산업에 대해서 발전이 할 것이고, 경쟁력이 이제 배양이 될 것이고, 그래서 국내 산업 체질도 개선될 것이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입을 하면 만약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관세 효과로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된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스토리를 만들면서 암기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관세하고 경제통합은 이번 파트에는 안 넣습니다. 3단계 때 정리를 하겠죠. 3단계 때 하고 이제 하프 때 또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때 과목별이든 하프든. 자, 그리고 출제가 또 무역의 긍정적인 영향,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위에 기능하고 무역의 기능하고 수출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수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연상해서 연결시켜 가지고 쓸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봅시다. 무역의 긍정적인 영향. 자,
각국이 자국의 가장 유리한 생산에 특화하여 서로 교환하는 것이 자국에 불리한 것을 생산하는 것보다 나라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을 분업의 이익이란다. 그러니까 특화 생산, 국제 분업, 분업의 이익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단어들을. 자, 키워드를 연결시키십시오.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가 덜 드는데 특화 생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생산지 소비지국이 분리가 될 것이고 국제 분업으로서 이익이 발생할 테니 그러니까 이런 국제 분업의 이익 이런 것으로서 이론이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뒤에서 이제 나올 것이고 자 경제가 발전한다.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그래서 경제 발전 그게 아까 무역의 의미 쪽에서도 있었고 무역의 기능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증대됐다. 산업이 생산량이 증대된다. 국민 경제가 발달한다. 또 고용 증대된다. 고용이 촉진된다. 증대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증대. 이전보다 많아진다. 이전보다 수출로서 생산이 증가하니까 고용도 증가할 것이다. 증대할 것이다. 그렇게 적어주시고 또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자,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물품,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우수한 것들. 그래서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자, 그런 것들이 무역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은 어떻습니까? 수입을 많이 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한번 보십시오. 수입을 많이 한다 보십시오. 그럼 외국 상품이 범람하겠지. 그럼 국내 시장은 위축되겠지. 혼란스러워지겠지. 자, 그리고 또 유치산업.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산업. 키워줘야 될 산업도 사양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사양산업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졌다. 그렇다면 그런데 어려움, 혼란스러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 이런 식으로 서술하러 나오면 극단적으로 수입이 엄청 많아졌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서술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단어들을 연결시켜서. 또 전쟁 등의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다. 전쟁 등의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응. 이건 어떻습니까? 무역이라는 것이 어떤 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나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거기에서 어떠한 그 나라의 전쟁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그 제약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무역이라는 것은 애초에 못하게 되는 거니까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 통제 불가능한 변수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 정도 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서술하는 능력을 그 능력을 자꾸 좀 키워야 됩니다. 말이 좀 안 나와 오늘. 한 4주를 씌워 놓으니까 3월 한 달 동안 이제 거의 초죽음 상태로 아니지 초죽음 아니지 법인세 결산한다고 조정 작업한다고 3월 한 달 1년에 3월 한 달 빼고는 1월 달부터 11월까지 계속 학원 수업이에요. 1월 첫째 주부터 요거 한 달 빼고 12월에 조금 쉬고, 이때는 조마조마하지. 이제 합격 발표 이제 문자 오고 카톡 오고 시험 그 발표 전날까지 막. 근데 스릴은 있죠. 보람도 있고 이제 합격 뭐 덕분이다 이런 말하면 사는 낙이 되죠. 요 보람한 고생한 보람이 있죠. 이 과정도 즐겁고 사실은. 무슨 말 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 하여튼 3월 한 달 빼고 나머지는 뭐 중간에 이제 뭐 부가세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뭐 크게 제가 뭐 밤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자, 이거 달력 그린 달력이 아니고 시간을 걸렸으니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4월인가요? 지금 현재 4월이네요. 이거 다 나가야 되겠고. 우리 시험이 언제입니까? 12월이라 하면 작년에 12월 5일날 쳤는지 그래요. 12월도 없네.
11월까지 몇 개월 남은 겁니까? 7개월 남은 건가요? 맞나요? 자, 아니지. 여기 3개월, 여기 1개월, 8개월 남은 거지. 항상 플러스 1 해줘야지. 11-4 플러스 1. 8개월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8개월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이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1단계 그 힘든 시간 거쳐냈고, 잘 따라와 주셨고, 복습은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강 쌤들도, 인강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저는 몇 명 들었는지는 정보가 없고, 실강생들밖에 모르고, 8개월 남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신감. 용기. 시험은 자신감이 반입니다. 반 먹고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머리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할까? 지능? 개인차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IQ가 거기서 거길 거 아니야, 다. 그 다음에 우리 좋은 대학 다니고, 공부 다 열심히 했었고, 잘했었고, 특별히 아르바이트 2개 뛰고 3개 뛰어야 학원비 나오고, 책 살 수 있고, 이런 분들 있겠지, 물론. 독서실 청소 2군데 뛰고, 그래야 학원 수업 들을 수 있고, 이런 분도 있겠지. 근데 다행히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적인 변수들은 다 우리한테 시험 잘 치라고 이제 다 응원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스스로. 시험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저를 믿고 제 프린트 있는 거, 문제 이론 자꾸 반복하고 제가 연결시켜 드릴 것이고, 자기 걸로 만드세요. 그러면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늘 Y에 대해서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하느냐? 임용고시에 도전하려고 하느냐? 그 전 단계는 이미 자기 스스로 판단이 쓴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는 이미 스스로 됐기 때문에 시험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흔들리면 왜 공부에 대한 Y에 대한 근거도 없고 이것도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 1년, 2년, 3년 시간만 흘러가. 그래서 제 수업의 어떤 방식은 뭡니까? 목표는 뭐냐면 1년입니다. 1년. 물론 1년에서 앞뒤로 몇 개월 더 붙을 수 있어. 근데 졸업과 동시에 합격하는 게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그렇게 계속 해왔었고, 작년에도 졸업과 동시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저것 많이 보면 안 돼. 한 가지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다독을 해야 되고, 자꾸 말해야 되고, 면접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자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말을 못하거나 인물이 못났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오래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8개월 2차는 1개월 공부하면 돼. 근데 이때 8개월 공부할 때부터 2차 위주로 말하면서 이론 다 했기 때문에 1차가 붙어야지 2차가 있지. 교육학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2차는 문제 없어. 2차에서 변별력이 많이 차이 난다고 요새 많이 떠들어. 제가 볼 때는 다 필요 없고 그런 것 같지도 않아. 1차에서 3.4점 정도만 되면 돼. 오버되면 카트라인에서 2차에서 크게 실수 안 하면 붙습니다. 2차에서 100점 맞아도 못 붙는 데가 있었어. 작년에. 맞죠?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럼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 지역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75점 목표로 하시면 되고, 자, 8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금방 갑니다. 재밌게 갑니다.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